자, 그럼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문제 해결력인데요. 첫 번째는 명제 추리, 두 번째는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문제입니다. 제가 OT 때도 이 명제 추리 중에서도 이 직해법 1번, 2번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한다고 했었죠. 이 명제 추리는 사실은 명제와 추리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제는 뭐냐? 우리 뭐 PQR 많이 들어보셨나요? P이면 Q, Q이면 R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좀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 마피아 문제, 뭐 연쇄 퀴즈, 참거짓 문제, 그다음에 명제 문제는 이런 거죠. 정원 3단 논법, 가운 3단 논법, 논리 퀴즈, 상황 추리는 매칭, 순서 정하기, 배치, 위치 정하기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문제를 보면서 알면 되니까 이런 유형이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자, 도형 추리하고 수추리가 있죠. 이건 뒤에서 이제 이 관찰 탐구력 뭐 이런 데서 나오니까 뒤에서 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상황 추리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제 문제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게 있다. 그냥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뭐 귀납 추리가 뭐냐? 뒤에서 나오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명제 문제 중에서도 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요겁니다. 참거짓. 그래서 참거짓은 요 직해법 1번과 2번이 있고요. 직해법 1번과 2번이 통하지 않는 유형이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들의 시험은 대부분 다 여기 안에서 해결이 되고요. 요것도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적성 계열이라든가 NCS는 여기 좀 더 많이 나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참거짓 문제를 풀 때 가장 선행돼야 되는 게 뭐냐면 도대체 얘가 직기법 1번이야? 2번이야? 아니면 안 통해?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걸 이따 알려드리고. 자, 그 다음에 정원명제, 가원명제 푸는 거 이거는 기계적으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푸는 게 아니고 기계처럼 풀 수 있어요. 제가 이거는 문제편에서 설명을 다 해드립니다. 기본 유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상황 추리. 뭐 그림을 그리고 순서를 맞추고 뭐 이런 거죠. 자리를 배치하고 이런 건데 이런 거 문제를 보면서 제가 각각 어떤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하느냐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바로 넘어가서 참거짓 20초 안에 풀이하는 법. 직해법 1번, 2번이 있어요. 자, 그래서 1번과 2번인지를 빨리 알아야 돼. 그래야 얘가 20초 안에 풀 수 있구나, 30초 안에 풀 수 있나를 바로 알아. 그런데 이게 안 풀리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어려워요. 이 문제 자체는 기본적으로 2, 3분이 걸리고요. 그래서 풀이하는 요령이 있어요. 남을 거짓말, 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하는 풀이하는 방법, 선지를 대입하는 방법, 뭐 이렇게 풀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이제 이따가 또 보여드리죠. 우리는 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안 보여주면 안 믿죠.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직해법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직해법 1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예요. 사용 가능 여부 이거죠. 그런데 직해법 1번은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유형에 다 쓸 수는 없어. 그런데 시험 문제는 잘 나오는 기가 막힌 방법이죠. 자, 일단 직해법 1번은 가원명제가 나오면 안 됩니다. 선생님, 가원명제가 뭡니까? 조건명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조건명제는 뭐죠? 같은 건데 이거죠. A이면 B이다. 이런 조건은 안 돼요.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문장에 여기 들어있으면 안 돼. 자, 두 번째, 이렇게 훔친 사람 또는 뭐 공을 찬 사람, 빨리 온 사람, 이걸 이벤트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벤트 대상이 한 명이어야 돼. 한 명. 그럼 두 명이 어떡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아니, 뭐 이렇게 제한적인 게 많아. 하지만 괜찮아요. 이 방법이 많이 쓰이니까. 자, 그 다음에 직해법 1번과 2번을 나누는 기준은 1번은 서로 상대방을 지목하는 경우예요. 2번은 상대방인 아닌 제3자를 지목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볼게요. 을 또는 병이 훔쳐갔어. 상대방을 지목하죠? 나는 안 훔쳐갔어. 나도 안 훔쳐갔어. 을이 훔쳐갔어. 서로 상대방을 지목하죠? 1번입니다. 1번.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부터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무조건 문제가 나오면 여기다 써놓으세요. 자, 이렇게 보고서 이쪽 가로축이 이벤트 대상입니다.
이렇게 그냥 알고 계세요? 이 세로축은 진술을 하는 거야. 갑이 진술, 을, 병, 정의 진술이에요. 그럼 진술에 따라서 이 문장을 판단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얘기를 한 거예요. 갑이 진술합니다. 자, 을 또는 병이 훔쳤대요. 그럼 갑이 훔치면 얘의 말이 참이에요? 야, 을 아니면 병인데 갑이 훔쳤대. 거짓말이죠? 자, 얘가 훔치면 참이죠? 을 또는 병이니까. 자, 병이 훔쳤어요. 이것도 참이죠? 정이 훔치면 거짓말이겠죠?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가끔 true는 이렇게 표시하고 우리 false는 이렇게 표시하죠? 그쵸? 그래서 어떤 교재에 보면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많아요. 이렇게. 근데 시험장에 가서 막 이렇게 빨리 쓰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얘 뭐야? F야 T야? 그래서 그냥 OX로 표시하세요. 우리 이제 논리학을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푸는 게 목적 아니에요? 자, 이번에 을의 진술로 보겠습니다. 나는 안 훔쳤대. 그러면 갑이 훔쳤으면 이 말이 참이에요? 참이죠. 갑이 훔쳤으니까. 근데 내가 훔치면 거짓말이 되겠죠. 자, 병이 훔쳤으면 참이죠. 왜냐면 내가 훔치지 않았다는 말이 참이다 그 얘기예요. 또 마찬가지죠. 병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훔치지 않았어. 그럼 갑이 훔치면 참이고 을이 훔쳐도 이 말이 참이다 그 얘기예요. 병은 거짓말이겠죠. 병이 훔치지 않았다고 했는데 요 이벤트 대상이 병이니까. 자, 이것도 참이게 되겠죠. 자, 을이 돈을 훔쳤대요. 그럼 을이 돈을 훔쳐야 참이겠죠. 나머지는 거짓말이겠죠. 갑이 훔쳤다면 거짓말, 병이 훔쳤다면 거짓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태로 이 표를 읽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갑이 돈을 훔쳤다면 O가 2개, X가 2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봤더니 이둘 중 한 명만이 거짓말을 했대요. 그럼 을이 훔치면 1명, 병이 훔치면 2명, 정이 훔치면 2명이 거짓말했죠. 그러니까 을이 훔쳤을 때 1명이 거짓말을 하니까 조심할 거. 을이 훔친 거예요. 이쪽이 대상이니까 을이 훔친 거고 그때 거짓말한 건 누구예요? 을이죠. 훔친 걸 물어봤으니까 을입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누가 거짓말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누구죠? 그때 을이에요. 을. 그죠? 이거를 다 판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해가 잘 안 가요, 교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문제가 한 15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나오기 때문에 많이 넣어놨어요. 자, 이것도 같은 계열이죠. 마바 사를 그냥 쓰세요. 조건 명제 없고 한 명이 지갑을 훔쳐갔다고 했으니까 대상 하나 서로를 지목하네요. 자, 바 또는 사가 훔쳐갔답니다. 아니겠죠? 바, 나는 훔치지 않았대요. 나머지가 훔쳐갔으면 얘의 말이 참이겠죠. 나도 훔치지 않았다. 이렇게 되겠죠. 바가 지갑을 훔쳤어. 이렇게 되겠죠. 자, 질문한 게 뭐냐? 그러니까 위에랑 같은 계열이에요. 자, 한 명만이 거짓말을 해야 돼요. 이때는 두 명이죠. 바가 훔치고 그때는 바가 거짓말을 했겠네요. 넘어가서 3번. 자, 봤더니 이렇게 4명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 일어난 임직원 횡령 사건이 있는데 연관 있는 사람이 하나라고 했어요. 질문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지목하네요. 자, 그러면 갑, 을, 병정을 씁니다. 자, 그러면 요 가로축이 뭐예요? 이벤트 대상이죠. 얘가 진술이에요. 자, 횡령과 연관 있는 사람 을이래요. 그럼 나머지 다 거짓말이겠죠. 자, 횡령 사건과 관련 있는 사람 정이래요. 이 정이 돼야 참이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횡령 사건과 연관이 없대요. 그럼 나만 아니면 되죠. 내가 횡령 사건과 연관이 있다면 얘의 말은 거짓말이겠죠. 참이 되겠죠. 그런데 얘가 상관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게 정이 되면 참이죠. 을이면 참이고 갑이면 참인데 병이 상관이 있다고 그러면 없다고 했는데 있으니까 거짓말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건 어떻게 하느냐? 을이 거짓말했으니까 이게 을일 거거든요. 그러면 정은 그냥 반대로 쓰면 돼요. O니까 X니까 O, X. 요거에 반대로 쓰면 됩니다. 왜냐? 참말이니까 거짓말일 때니까 참일 테고 거짓말일 때가 참일 테고 뭐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보겠습니다. 세 사람은 거짓말을 했대요. 그러면 이건 2명 거짓말,
3명 거짓말한 게 이때죠. 그죠? 이때는 1명 거짓말, 2명 거짓말이겠죠? 자, 그러면 3명 거짓말한 거를 대답하고 한 사람만 참 말했을 때 이때 병이 뭐예요? 병이 횡령에 연관된 사람이고 참말을 한 사람은 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게 정답이죠. 자, 이 표를 읽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별의별 걸 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말이 한 사람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사람이 1명이면 어떻게 되냐? 물이죠, 그죠?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이렇게 풀이한다 라는 겁니다. 자, 4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유형이 비슷하니까 이제 익숙해질 거예요. 자, 키 큰 사람은 1명이죠. 키를 재는데 키가 똑같아.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키 큰 사람이 1명이기 때문에 하나. 서로를 지목하네요. 그럼 그냥 기계적으로 쓰세요. 키 큰 사람이 나야. 그럼 나머지는 거짓말이 되겠죠. 자, 우리 중에 A가 키가 가장 크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네요. 자, D는 우리 중 키가 가장 큰 사람은 아니래요. 그럼 D가 가장 크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나머지는 다 참이죠. 그러니까 A가 키가 커도 얘의 말은 참이고 B가 가장 커도 참이죠. 자, A가 거짓말했대요. 그러니까 똑같이 반대로 써주면 됩니다. 이걸 다 반대로 쓴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키 큰 사람만이 진실을 말한대요. 그러면 A가 키가 크면 진실을 말하나요? 맞죠? 그쵸? 자, 그 다음에 B를 볼게요. B를 보면 B는 거짓말을 하고 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C를 보면 C는 참말을 하고 있죠. 그렇죠? D를 보면 D도 참말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가장 키 큰 사람만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경우는 진실이 몇 개예요? 하나라는 거죠, 하나. 진실을 말하는 게 하나야. 그러니까 얘는 진실이 2개, 3개, 1개죠. 그러니까 D가 되겠죠, D. 그때 키 큰 사람은 D고요. 진실을 말한 사람도 D입니다. 그죠? 정답이 4번이다. 아주 간단하게 풀이가 가능한 거죠. 자, 얘도 봅시다. A, B, C, E가 지목이 됐어요. 자, 그럼 그냥 기계적으로 쓰세요. 아무 생각하고 없이. 이게 중요한 게 아무 생각 없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데 답이 나와. 중요하죠? 자, 범인은 B래요. 여기 써보겠습니다. 범인은 B다. 그럼 B가 참말이고 나머진 다 거짓말이겠죠. 자, 나는 어젯밤에 자고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범인이 아니니까 내가 범인이면 거짓말이겠죠. 그러니까 얘가 범인일 때 거짓말이고 나머진 다 참말이다. 이런 거죠. 자, A와 D가 어제 사건 지역을 방문했기 때문에 둘 중 한 명은 범인이니까 A 또는 D가 범인이겠죠. 그러니까 A가 범인이어도 참, D가 범인도 참이고 나머진 다 거짓말이 될 겁니다. 나는 E와 같이 있었다. 나와 E는 범인이 아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A가 범인이면 참이죠. 그 다음에 D하고 E가 범인이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참이 됩니다. 자, 범인은 C래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 표를 작성하고 나면 모든 문제는 깔끔해집니다. 자, 1명만의 진술이 진실이래요. 자, 3명 진실, 2명 진실, 1명이 진실이죠. 이때 E가 범인이 되는 거고 B가 진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진실을 말한 사람이 누구냐? B고요. 범인은 누구냐? 범인 너는 E다.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이 방법이 아닌 그냥 단순한 풀이로 해보시면 헷갈리다가 5분이 지나고 문제를 틀리는 아주 최악의 상태가 벌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한번 넘어가서 볼까요? 똑같은 계열이죠. 자, 이번에 갑, 을, 병, 정입니다. 자, 우리 중에 학교에 가장 먼저 온 사람 나야. 그럼 나머지가 왔다면 거짓말이겠죠? 아니야, 병이 먼저 왔어. 이렇게 된 거죠. 자, 내가 왔을 때 이미 누군가 도착해 있대요. 그럼 적어도 B는 뭐야? 병은 1등이 아니겠죠? 나머지는 1등일 가능성이 있겠죠. 자,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이 을이야. 그럼 얘를 반대로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물어본 게 뭐냐?
가장 먼저 온 사람과 거짓말을 말하는데 3명은 참, 한 사람은 거짓말이래요. 거짓말 하나 여기죠. 거짓말 2개. 그 다음에 거짓말 3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학교에 가장 먼저 온 사람 누구예요? 이쪽 이벤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갑이 가장 먼저 왔고요. 그때 거짓말을 한 사람은 을이죠. 을. 그죠? 완전 풀이하는 기계죠. 기계. 그죠? 그러니까 명제 추리를 푸는 기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인터뷰입니다. 자, 이 중에서 참을 말한 애가 3명이래요. 자, 우린 기계가 되었어요. 즉, 개법 1번에. 자, 골을 넣은 건 나래요. 그러니까 골을 넣은 게 이벤트 대상이죠. C가 골을 넣을 것 같대요. 그죠? 나는 골을 못 넣어. 그럼 내가 넣으면 안 되죠. 나머진 다 참이 됩니다. 자, E가 컨디션이 좋으니까 E가 골을 넣을 것 같아요. 그쵸? 확실히 A는 아니라는 거지. 그럼 A가 아니면 되고 나머진 다 돼도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참을 만한 사람이 2개, 1개, 2개, 2개, 3개. 여기죠. 골은 누가 넣었어요? E가 넣었네요. 깔끔하다. 여러분들 이런 거는 앞으로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이런 문제 나오게 되면 절대로 틀리면 안 됩니다. 자, 넘어가서 밑에 또 있네요. 자, 7번이고, 자, 읽어봅시다. 한 명만이 진실을 말하고요. 3명이 거짓말을 말해요. 자, 민지, 진철이, 휘성이, 혜주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꽃병을 깨트리는 사람이 먼저죠. 야, 진철이가 깨트렸어. 자, 민지는 거짓말을 하고 있대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쓰는 겁니다. 나는 꽃병을 깨트리지 않았어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꽃병을 깨트린 게 민지야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오직 한 명만이 진실을 말합니다. 이거죠, 이거. 그렇죠? 한 명만이 진실을 말하는 거. 그럼 그때 꽃병을 깨트린 건 누구야? 휘성. 그리고 진실을 말한 건 진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더라 라고 기계처럼 푸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9번 문제를 봅시다. 자, 수영대회에 출전한 5명의 선수가 기록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4명은 진실을 말하고 있고 1명이 거짓이에요. 자, 그럼 A, B, C, D를 써봅시다. 자, 우리 중에 기록이 가장 좋은 사람은 나래요. 내가 1등이라는 거죠. 내가 1등을 하지 않았대요. 그럼 B가 1등이면 안 되죠. 그럼 나머지 1등일 수 있죠. 자, B가 2번째로 결승선에 일찍 들어왔어. 그럼 B가 1등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 1등일 수 있죠. 그러니까 D가 1등이면 얘의 말은 뭐예요? 참이잖아요, 참. 그죠? 2번째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일찍 들어왔어 라고 하니까 이 말은 참이 되죠. 자, D가 결승선에 B보다 일찍 들어온 사람은 A다 라고 했잖아요. B보다 일찍 들어온 사람은 뭐예요? 2번째로 들어왔으니까 A가 1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A가 1등일 때 얘의 말이 참이다 그런 겁니다. 자, 거짓 진술하는 사람 B래요. 얘를 반대로 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4명의 진실을 말하고 있고 한 사람만이 거짓이래요. 자, 3개 거짓, 3개 거짓, 3개 거짓, 4개 거짓. 이거죠, 이거. 자, 이때 조심할 거. 이때 기록을 가장 좋게 낸 사람은 A지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2입니다. 2. 그쵸? B가 돼요. B. 그러니까 2가 돼요. 2.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정답을 잘 풀어놓고 A를 찍어버리면 폭망각이죠. 폭망각.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10번. 어때요? 재밌지 않나요? 자, 보겠습니다. 자, A, B, C, D가 있어요. 자, 서로를 지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범인은 한 명이에요. 자, B가 거짓말을 했으니까 B를 모르겠죠. 자, D가 범인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가 범인이면 얘 말은 거짓말이겠고 요거의 반대니까 요가 되겠죠. 자, B가 범인이야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나는 범인이 아니래요.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때 4명 중 1명만이 참말을 합니다. 그럼 얘죠, 얘. 조심할 건 범인은 D고 참말을 한 사람 B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된다. 엄청나게 기계처럼 잘 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1번. 자, 가불병 3명의 신입사원 중 1명이 연수 중 우수사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좀 조심해야 돼요. 자, 봤더니 가불병 3사람이 한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고요. 모두 참말을 말하거나 모두 거짓말을 말하지 않았대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첫 번째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나는 우수사원으로 선정됐어.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직회법 1번에 따르면 나도 우수사원으로 선정됐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병은 우리들 가운데 참을 말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단 얘의 말이 모두 참이라고 할 수 있고, 참이라는 거 놓고, 아니면 또 모두 거짓말이라고 한번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참일 때 거짓말. 그러니까 얘 말이 참이다, 얘 말이 거짓이다,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들 가운데 참을 말한 사람이 하나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참이면 2명이죠. 얘는 안 돼요. 자, 얘면 2명이죠. 안 되죠. 얘는 맞네요. 1명이고 들어봤죠. 자, 그 다음에 이 모두 다 거짓일 때를 한번 볼게요. 우리들 가운데 참을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 한 사람 맞죠? 근데 이 말이 거짓말이 되니까 얘는 성립되지 않아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지금 현재 OXX예요. 그럼 참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1명이죠. 그럼 얘의 말이 참인데 참이면 안 돼. 거짓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성립하지 않는다 그 얘기고, 마찬가지로 참말을 한 사람이 1명인데 얘가 거짓말했기 때문에 이것도 안 돼. 자, 얘는 잘 보면 우리들 가운데 참말을 말한 사람이 한 사람인데 없죠. 그러니까 거짓말이 맞아요. 얘가 거짓말이 맞는데 문제는 뭐죠? 이 모두 참말을 말하거나 모두 거짓말을 말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요거만 되는 거예요. 요거. 그죠?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거, 누가 범인이에요? 병이죠, 병. 그러니까 우수사원이 누구예요? 병이죠. 그때 참말을 한 건 병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수사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병이고요. 참말을 한다. 요게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푼 겁니다. 약간 난도가 있죠. 들어가니까. 그죠? 10번까지는 나도 할 수 있었는데 11번은 약간 어렵다. 그럼 복습을 좀 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여기 12번부터 직회법 2번으로 넘어가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